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토요일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평택 캠퍼스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여기에 지금 사진을 보면 여기가 평택 캠퍼스 P2 EUV입니다. 제가 직접 사진 찍은 거죠. 요 EUV에는 지금 EUV가 그 2천억 이상 가는 EUV 장비가 15대에서 한 20대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도 지금 상당히 콜드 셧다운 돼 있는데, 오늘 소식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2나노, 3나노와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2022년 6월 말에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그 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한다 그랬는데 2년 반이 넘어서 22년 말, 23년, 24년, 지금 25년 1월이죠. 지금 3나노에서는 거의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기술을 갈고 닦아서 2나노에서는 3나노와 다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2나노 고객사 수주가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수율 확보의 청신호가 열렸다. 3나노하고는 다르다. 근데 TSMC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300mm 12인치 웨이퍼 한 장당 가격을 3만 달러, 4,400만 원을 책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싸니까 애플이라든가 애플은 26년, 애플은 TSMC의 최대 고객사죠. 그런데 26년으로 연기하겠다. 이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그 다음에 또 퀄컴도 뒤를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이라든가 애플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경우는 삼성 파운드리 2나노를 또 이거 고려하고 있다 하는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TSMC 외에도 이제 일본의 라피더스 이런 데도 지금 2나노를 하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2나노에 지금 정확하게 검증된 건 없어요. 근데 TSMC가 2나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수율도 40%에 달성했다 그러고 시범 생산이 4월 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타이틀로 보면 TSMC 2나노 반도체 파운드리 시험 생산에 돌입을 했다. 성능과 수율 모두 목표치를 달성했고 대량 생산 시점이 임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삼성전자, 삼성 파운드리도 3나노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세상에 없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당연히 TSMC도 2나노에서는 형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GAA 기술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2나노를 결국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수율에 달렸거든요. 그래서 이 수율 문제입니다. 자,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지금 2나노는 올해하고 내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나노 이하는 내년부터 해서 28년 사이에 이렇게 질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1.8이라든가 1.4나노 같은 경우는 하이 NA EUV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가 들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 파운드리의 고객사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파운드리는 고객의 주문이 없으면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D이나 낸드 플래시는 스펙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대량 수대로 찍어서 물류창고에 쌓아놓고 팔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파운드리는 아닙니다. 고객사를 유치하지 않으면 공장을 지금 삼성이 평택 캠퍼스의 EUV의 50% 정도를 콜드 셧다운 했거든요. 뚜껑집을 내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이제 AI 스타트업인 그로크는 이제 23년 8월에 벌써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텍사스 테일러 팹에서 4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지는데 삼성이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았는데 테일러 공장의 가동을 좀 늦췄거든요. 26년 이렇게 내역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고객사가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올해로 당겨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일본의 프리퍼드 네트워크스라고 PFN이라는 회사가 2나노의 이 가속기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업이 왜 일본의 라피더스가 아닌 삼성 파운드리를 선택했을까?
그런데 일본의 라피터스가 뭐 홋카이도 쪽에다 팹을 만들고 있는데 이 일본의 기술이라는 게 지금 뭐 40나노, 28나노 그 정도로 그냥 레거시에 지금 집중돼 있는데 과연 2나노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뭐 장담 못하는 거죠. 근데 왜 일본 기업이 삼성을 선택했을까?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삼성이 그래도 3나노에서 그래도 해본 경험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카나다에 또 그 반도체 전설이라는 짐 켈러가 이끄는 텐스토렌토가 4나노로 이제 그 블랙홀의 차기작인 퀘이사부터 삼성 파운드리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텐스토렌토는 최근에 라피더스하고도 협력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2나노라든가 4나노는 삼성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짐 켈러는 뭐 삼성도 찔러보고 지금 뭐 그냥 라피더스도 찔러보고 이런 정도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IBM이 있습니다. IBM은 삼성하고 파트너십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IBM은 오랜 파트너인 삼성전자 파운드리 고성능 고효율 공정에서 제조도의 CPU 면적을 20% 줄이고 전력 소모도 15%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IBM은 자사의 그 5나노 공정의 그 AI 칩을 만드는데 일반적인 판매는 안 합니다. 자기네들만 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느 회사인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국내 이제 신경망 처리 장치 MPU죠. 기업의 2나노 칩 물량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2나노 공정 현재 그 양산성을 테스트 중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한테 2나노의 가장 큰 고백은 삼성 시스템 LSI 사업부거든요. 근데 이게 저 이슈는 뭐냐? 엑시노스 2500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월 말 정도 한 4분기 저기 그 1월 말 정도에 이제 그 출시 예정인데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2500을 잘 만들었으면 갤럭시 S25에 들어가겠죠. 제가 방송을 했던 것처럼 결국은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엑시노스의 수율이 안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을 집어넣기로 하고 저기에 들어가는 LPDDR5X도 마이크론 걸로 넣기로 했어요. 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인 것이지만은 MX 사업부의 노태문 그 사장이 삼성의 칩을 노하고 결국은 마이크론 칩을 쓰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수율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갤럭시 Z 플립이라든가 뭐 이런 데다가 또 갤럭시 엑시노스 2500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삼성이 이 파운드리가 시스템 LSI 사업부에 그 뭐 이런 거 AP라든가 이런 것만 잘 잡아도 상당히 그 점유율을 높여갈 수가 있는데 삼성이 파운드리 수율을 깎아먹는 이유 중에 이게 가장 큰 이슈라는 것은 뭐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삼성 파운드리를 자꾸 떠나요. 누가요? 국내 팹리스가. 자, 프리사리오라든가 딥엑스라든가 모빌린트라든가 국내 그 쟁쟁한 그 팹리스들도 많습니다. 근데 프리오사도 그 지금 삼성의 14나노로 파운드를 했었는데 2세대 칩부터는 레니게이드는 TSMC 5나노 공정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딥엑스는 제가 지난 그 10월 그 20 며칠인가요? 저 코엑스에서 반도체 대전에 갔을 때 요 사진을 제가 찍은 거거든요. 딥엑스에서 제가 사진을 여러 개를 찍었었어요. 근데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한 데 이어서 올해는 신규로 개발한 칩은 TSMC 공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삼성도 한 발 걸치고 그 다음에 TSMC도 한 발 거치는 거죠. 왜 이랬을까요? 그래 이 반도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제가 사진 몇 장 있는데 그 중에서 괜찮은 걸 지금 올려놨습니다. 모빌린티라는 팹리스도 삼성전자와 TSMC 모두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회사가 돼 있어요. 회사에 들어가는데 왜 국내 팹리스가 삼성 파운드리를 떠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기 대표적인 거 세 가지. 삼성전자 반도체 부서 직원 인터뷰
자료부가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뭐 공공연하게 다 알려진 사실인데 2012년쯤에 엔비디아가 삼성에 왔어요. 상담을 요청을 했는데 상담을 들어보니까 엔비디아의 요구사항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거 해보니까 뭐 특수한 고객만 쓰이는 그런 메모리 돈 안 될 것 같아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삼성을 안 찾아오는 거예요. 한국조차도 잘 안 와요. 뭐 대만 사람이니 그렇겠지만 대만은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한국을 잘 안 오는 거예요. 특별히 또 삼성은 안 와요. 그리고 삼성이 파운드리가 이 특성이 메모리 사업을 하던 그런 그 습관을 가지고 파운드리를 대하다 보니까 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파운드리라는 거는 는 어떤 팹리스에서 조그만한 설계를 갖고 오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요거 잘 해보면 이게 물건이 되겠다, 크게 되겠다 하면은 그냥 작은 업체라도 잘해서 물건을 반도체를 만들어 주는데, 삼성은 지리 짐작 딱 해서 딱 보고 뭐 조 단위의 그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커트를 해버리는 이런 나쁜 습성이 있는 거죠. 이걸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전 삼성 반도체 연구원이면서 산업인류학연구소 소장이 했던 말을 또 봅시다. 파운드리는 설계에 따라서 공정이 다 달라지게 되거든요. 발주처인 팹리스 회사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삼성에서 파운드리에서 수익을 못 내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거 왜 꼽는다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겠다. 그 서비스가 없으면 지금은 만들지 못하는 수준까지 와버려요. 그러니까 서비스 정신이, 서비스 마인드가 애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던 사람들이 파운드리를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더 아픈 거는 제가 이 방송을 켜기 전에 KBS 2025 빅퀘스트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여기에 진대재, 전 삼성전자 사장님이잖아요. 자,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중국하고 경쟁을 뭘 가지고 할 거냐? 기술력도 파운드리도 뭐 첨단에서는 우리가 지금 큰 성과를 내지 못하지만 EUV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이 이제 미국의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아직 없는 게 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신뢰하냐 안 하냐 이게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자.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올해 3분기부터 적자를 면하고 흑자로 가겠다. 작년에 대략적으로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대략 한 4조 정도의 적자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3분기에 흑자로 돌아서겠다는 아주 야심찬 포부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첫 번째로 수율을, 기술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서비스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믿음이죠. 믿음을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요게 이제 또 그 하이 NAV EV 얘기인데, 삼성 반도체가 DS 부분이 하이 NAEUV 장비를 작년 말부터 반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서울경제신문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일반적인 EUV를 가지고 아직 성과를 잘 내지도 못하는데, 이게 지금 하이 NAEUV가 지금 대당 5천억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EXA 5천을 반입을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25년 1분기 사이에 장비 세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에 장비가 크고 조립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올해 중반기 이후에 아마 가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이제 하이엔의 EUV가 어디에 놓일 건가? 그 화성 캠퍼스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도체 연구소가 NRDK가 지금 최근 기흥에서 반도체 장비를 지금 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흥 캠퍼스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 삼성전자의 1호 하이-NA EUV 장비는 파운드리용 기기가 될 거지 않을지, 아마 그 연구용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기에서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2나노라든가 1.4, 1.4나노 이런 것들이 잘 나온다 그러면 평택 캠퍼스에 공간이 있으니까 하이-NA EUV
EUV 장비를 들여서 대량 생산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텔이 제일 먼저 그 하이 NAV EUV를 장비를 도입을 했는데 인텔은 지금 뭐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실패를 한 거죠. TSMC는 28년 양산을 앞둔 1.4나노 공정의 하이 NA EUV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요 그림은 뭐냐면 이제 네덜란드의 반도체 연구소인 아이맥입니다. 아이맥하고 여기 하이 NA EUV ASML 옆에 연구소에 여기 보면 하여튼 뭐 쟁쟁한 회사들이 다 이 아이맥 근처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램 리서치라든가 KLA라든가 삼성, 인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TSMC 옆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 NA EUV를 가지고 아이맥하고 하여튼 이런 연구가 쭉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덜란드 벨트호번에 위치한 아이맥 연구소의 삼성, SK, TSMC 기업들이 상주해서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ASML의 그 직원들이 저기 우리 평택 캠퍼스에도 보면 해창리 쪽에 지식산업센터에 거기에 2개 층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직원들이 많거든요. 또 용인 쪽에도 계속 이렇게 연구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달에 한진만 이제 사장이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의 그 사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2나노 수율의 획기적인 개선에 주력하겠다. 이거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3나노가 됐든 2나노가 됐든 수율만 획기적으로 개선을 한다 그러면 상위 TSMC가 웨이프 한 장당 3만 달러 4,400만 원인데 삼성전자는 항상 파운드리에서 TSMC보다 이제 대략 한 30% 싼 가격에 공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2나노에서 수율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TSMC로 갔던 빅테크 기업들이 돌아오는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관건은 안정적인 생산을 가늠하는 기준이 수율입니다. 이일듭니다. 이 수율이 개선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GAA를 먼저 도입한 만큼 이를 통해서 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전략이 엿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나노 공정 시험 생산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2나노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제발 부탁하는데 삼성전자가 성공하기를 바란 겁니다. 그리고 텍사스 테일러 팹에서 지금 건설 중인 여기는 보통 뭐 4나노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아마 생각을 조금 바꾼 것 같아요. 2나노 파운드리 공장을 내년부터 가동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거를 국내에서 2나노가 잘 나와야지 그 노하우를 가지고 텍사스 테일러 팹에서 가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계 얘기도 중요하죠. 업계에서 삼성 파운드리 2나노 공정 수율이 상당 부분 올라왔다. 상당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60-70%는 돼야 되겠죠. 자, 여기 업계 관계자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경영진이 2나노에서 확실한 자신감을 드러낸 만큼 이번 경쟁에서만큼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이를 통해서 TSMC의 점유율을 한 번에 꺾을 수 없어요. 절대 꺾을 수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확실한 2등, 절대적인 2등 자리는 가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뭐 수조 원의 적자를 흑자로 돌려야 되겠죠. 그리고 주요 고객사들의 물량을 수주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빅테크 기업들을 수주를 해서 수익이 많이 안 난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퀄컴, AMD 뭐 이런 회사들의 수주를 했다는 거 대외적으로 이래 알릴 수만 있다면 성공이라죠. 자, 성패는 한마디로 말해서 수율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얘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이제 고객사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거는 서비스 마인드, 그 다음에 수율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을 주면은 자연히 그 파운드리 고객사는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자꾸 떠나가는 국내 팹리스들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EUV 기계가 지금 많이 놀고 있잖아요. 평택 캠퍼스에 대략 50%가 콜드 셧다운 됐다고 하는데, 그런 놀고 있는 걸 그렇게 놀리지 말고 국내 팹리스한테 문을 열어서 그 공정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은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그냥 좋은 장비 그냥 셧다운 시켜가지고 노후화되고 감가상각되는 것보다 좋지 않겠습니까?
자,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